예산 감시. 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갑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 처음 돌아온 세금 판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 그 올드한 인사말은 여러분들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에서 집에서 할 일 없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부터 총 10가지 영상이 이제 앞으로 쭉쭉쭉 나올 건데요. 이 10가지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석쌤처럼 여러분들이 지방 예산을 감시해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지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럼요. 훨씬 좋아지고 맑아지겠죠. 여러분들 맑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용인시에서 10만원, 경기도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36만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재난지원금 얼마 받으셨나요? 저 잘 모릅니다. 안 받으셨어요? 가장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세대주? 예. 그럼 세대주께서 받으시고는 이쪽으로 안 흘러갔네요? 총체적인 건 안 주죠. 그래서 기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의 가정 살아서 제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놈도 안 따져보고 어떤 지방의회도 안 따져보고 아무도 묻지도 않고 주니까 그냥 받아먹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요? 네. 지금 말고요? 처음부터 해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 예산 감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뭔지 예산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헷갈리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라는 이름을 해주긴 합니다만 네. 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네. 시나 군을 이야기하고 네. 기초는 네. 광역은 도나 그쵸. 광역시, 특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는 광역이고 그렇지. 용인시는 기초라고 부를 수 있겠죠. 기초보다는 조금 덩치가 크죠, 용인은. 조금 더? 예. 구례는 인구가 3만인데 용인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구례 군이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구례 군은 어느 도에 속해 있죠? 전라남도 구례군이죠. 그렇죠. 그럼 전라남도가 광역, 구례군이 기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나 군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석쌤은 평생을 그 예산을 감시하는 데 써오신 거죠? 평생은 아니고 반평생을 그 활동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은 반평생 하신 분들의 엑기스를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재난지원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가 전혀 나타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누구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제가 용인시에서 받은 10만 원, 예. 이 10만 원을 쓰는 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더 줄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전남 광양은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용인하고 전남 광양시하고 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줬을까? 이걸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지방의회는 뭐하고 있었나? 손가락 빨고 놀고 있었나? 전혀 시장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죠. 심지어 대구의 그 권영진 시장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지방의회 수장들은 한 번도 얼굴 비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회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구시를 예를 들어보죠. 그럼 대구시장이 있고 대구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뭔가 집행을 하면은 시의회가 이걸 견제하거나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시는 살림하는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살림하는 집단의 책임자가 대구시장이고 네. 대구시를 시민을 대표하는 데가 입법기관인 대구시의회죠. 네. 그래서 시의회 역할이라는 게 감시와 견제라는 겁니다. 행정의 사무 감사 권한도 있고 시민들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권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감시와 견제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돈을 쓰는데 잘 썼냐 못 썼냐, 방역 체계를 잘 갖추고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적절한 건지도 몰랐고 또 하나 우리 동네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몰라요, 그분들은? 일당 독재들이니까 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당이 의회를 다 점령했다 이런 단체 얘기죠. 장하고 지방의회하고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한 통속이 되놓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짬짬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짬짬이가 정확히 뭔가요, 선생님? 짜고 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용인시랑 구례군이랑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의 의지였죠. 더 줄 수 있는데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눈치 보고 아주 조금만 준 거야. 그러면 사실 의지만 있었으면 더 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더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능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엊그제 공부를 하면서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줬더니요.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8천억을 돈을 찾아내더라고요. 8천억이란 돈이 어떤 돈인 거예요? 그냥 있는 돈이에요. 놀고 있는 돈? 네. 8천억을 지금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네. 그거 원래 왜 세이브하는 거예요? 지들도 몰라요. 관행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모른다고요? 8천억인데요? 8천만 원이 아니고? 다 숨어 있으니까. 기금에도 왠가 돈들이 항상 적립해 놓고 있고. 네. 기타 예산이라고 행정이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데 돈 묻어놓은 것도 있고. 네.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 쓰려고 하는 예비비에도 있고. 네. 상반기에 집행 안 했던 돈들도 많고. 또 여름에 지금 6월 말에 나오는 순세경 잉여금 세이브할 것도 많고. 찾아보니 돈이 학생들이 찾아온 건 8천억이고 저는 1조 가까이 찾았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왔지만 어쨌든 숨겨져 있는 돈이 막 여기저기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숨겨진 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약간 우리가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 통장 잊고 살다가 그 통장에 막 예금이 막 5만 원, 10만 원씩 숨겨져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5만 원, 10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쌈짓돈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숨어져 있는 걸요? 예, 알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 정부의 예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기본적으로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영어로 꼭 안 가셔도 되고 여기 가시면 자치단체의 모든 예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교육청에 대한 예산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궁금한 건 상상 이상 여러분 상상한 거 그 이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심심하면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거 한 번씩 들어가면서 노시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지방재정 365에 들어가서 네. 강릉시 예산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산도 볼 수 예, 있고. 변화 추이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몇 년도부터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까지 알 수 있고 심지어 강원도 강릉과 전남 순천을 비교해놓고 볼 수도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클릭해 보시고 어느 도시랑 우리 시랑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안 친절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친절해진 겁니다. 지들끼리만 보던 사이트였는데 이게 일반인에 공개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들이 누군가요? 그 월급 받고 공적인 일을 행하신 분들이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요? 예.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사이트에 다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초보자분들께서 예산 감시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 딱 처음 보면 좋겠다 하는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나요? 우리 동네 예산 규모부터 봐야겠죠. 우리 동네 도대체 돈이 얼마일까? 선생님, 제가 사는 용인시에 1년 예산이 무려 2조 4,4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규모가 큰 건가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특별한 사업 외에는 안 받죠. 그래서 정부 말을 쌩 까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는 지역은 쌩깔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경기도나 지금 용인, 성남, 수원 이런 데는 뭐 하라고 하면 안 해불죠. 중앙정부에서 이거 해라 했는데 안 해요? 네, 잘 안 해죠. 그럼 통제한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살고 우선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이겠네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다. 선생님, 그러면요, 그 세금을 만약에 용인시에서 걷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거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요건 2020년에 다 쓰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요? 대부분 다 쓰는데 네. 원래 이제 회계연도라고 그래서 네, 회계연도. 그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처음과 끝으로 잡아놨는데 네. 사업이라는 게 거의 안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특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차지하진 않죠.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그에 다 쓴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짤라 그러면요. 예. 내년에 예산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를 그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근데 정확하게 때려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맞죠. 그럼 그런 갭은 어떻게 메꿔요? 대충 하죠. 대충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제로 예산이라고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습니다. 아. 작년도 예산에 올해 물가 상승률에 신규 사업만 플러스해서 가는 거죠. 그럼 작년에는 어쨌을까? 재작년 예산에 플러스 물가 상승률에 신규 사업 덮어쓰기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쉬워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이라든가 지난해 규모에 비춰봐서 올해 예산을 딴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다음해까지. 제로 베이스 예산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어서 계속 들을 수 있으시니까요. 두 번째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쉽지만 1강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얘기도 별로 없으시죠? 입만 푸르는데 가버렸네. 선생님, 이분들에게 다음 강의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추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뭐 꼭 추천은 아니고 안 들으면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판다 시즌2. 기대해 주십시오. 이 강도 들으세요 하고 귀엽게. 그럼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저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아, 당신은 귀엽죠. 나는 안 귀엽다 그러니까. 저도 33입니다, 이제. 기대해 주십시오. 아, 잘 안 돼.